빗자루에서 태어난 도깨비. 어머나, 빗자루가 움직여. 조선시대 어느 마을, 100년 된 낡은 빗자루에서 태어난 도깨비의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도깨비와 용감한 마을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대결. 과연 이 도깨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첫 만남, 한밤중 움직이는 빗자루, 마을 안악의 기절. 으아! 도깨비야! 한밤중 마을에 울려 퍼진 김씨 안악의 비명소리. 조선 중종 12년 경기도 광주의 작은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머, 김하나. 무슨 일이야? 빗자루가 혼자서 움직였다고. 김씨 안악은 벌벌 떨며 손가락으로 김진산의 집 마당을 가리켰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빗자루가 혼자 움직인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사실 김씨 안악은 그날 밤 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김진산의 집 마당에서 낡은 빗자루 하나가 저절로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것이다. 달빛 아래서 빗자루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낙엽을 모으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정말이야. 내가 똑똑히 봤다고. 빗자루가 혼자서 쓱쓱 움직이면서 마당을 쓸고 있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김씨 안악이 꿈을 꾼 것이거나 아니면 술이라도 마시고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 밤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마을의 다른 안악네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새벽 일찍 우물에 물을 길러 나간 박씨 안악은 김진산의 집 마당에서 빗자루가 저절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아니, 정말 이상해. 빗자루가 마치 사람처럼 서 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쓰러졌어. 이제 마을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김진사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당이 말끔히 청소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요즘 따라 마당이 저절로 깨끗해져 있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그런 김진사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더욱 소스라쳤다. 분명히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도깨비의 정체 드러나다. 100년 된 빗자루에 깃든 영혼. 며칠 후 밤, 마을의 용감한 청년 이돌쇠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김진산의 집 담장 뒤에 숨어서 밤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정말 빗자루가 움직이는지 말이야. 자정이 넘어서자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마루 끝에 기대어 있던 낡은 빗자루가 갑자기 스르르 일어나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폴짝폴짝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헉, 정말이네. 이돌쇠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빗자루는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빗자루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고 답답해. 100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다 굳었네. 이제야 좀 움직일 수 있겠구만. 빗자루. 아니, 빗자루 도깨비는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스트레칭을 하듯 몸을 흔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워서 이돌쇠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장은 참 착하네. 나를 100년 동안이나 소중히 여겨줬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지금 김진사까지. 덕분에 나도 영혼이 생겼지. 도깨비는 신이 나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범한 청소가 아니었다. 빗자루를 휘두르자 낙엽들이 저절로 한 곳으로 모여들고 먼지는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심지어 꺾어진 나뭇가지들도 저절로 정리되었다.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니. 김진사가 좋아하겠네. 그런데 갑자기 도깨비가 이돌쇠가 숨어있는 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거기 숨어있는 청년, 나와봐. 다 보고 있었잖아. 이돌쇠는 깜짝 놀라 담장 뒤에서 나왔다. 도깨비와 마주선 순간 그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사람을 해치는 도깨비가 아니야. 그냥 100년 동안 빗자루로 살다가 이제야 자유를 얻었을 뿐이거든.
도깨비는 의외로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김새도 무섭지 않았다. 작은 키에 동그란 눈 그리고 빗자루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어딘가 귀여운 모습이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빗자루에서 태어난 도깨비인가요? 맞아. 오래된 물건에는 영혼이 깃든다고 하잖아. 나도 그런 경우지. 100년 동안 한 가족이 소중히 여겨주니까 감동해서 영혼이 생긴 거야. 서당소동, 훈장과 도깨비의 지혜 겨루기. 며칠 후 빗자루 도깨비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서당의 훈장 최 선생이었다. 그는 성리학을 깊이 공부한 학자로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미신은 절대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빗자루가 도깨비가 된다니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최 훈장은 코웃음을 치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도 도깨비 이야기로 시끄러웠지만 훈장은 단호했다. 도깨비든 귀신이든 학문 앞에서는 모두 거짓이다. 정신을 차리고 공부나 하거라.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최 훈장은 직접 도깨비와 마주치게 되었다. 서당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던 그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어보았다. 누구야? 한밤중에 웬 소리냐? 마당에는 빗자루 도깨비가 서 있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도깨비의 모습을 본 최 훈장은 깜짝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호통을 쳤다. 정체를 밝혀라.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이냐? 장난이 아니에요. 최 훈장님, 저는 정말 도깨비랍니다. 도깨비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최 훈장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래, 도깨비라면 증명해보거라. 도깨비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깨비가 빗자루를 휘두르자 갑자기 서당 마당의 낙엽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낙엽들은 공중에 떠올라 글자 모양을 만들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의 첫 구절이 낙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최 훈장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낙엽들이 한자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어떠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최 훈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깨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좋다, 그럼 나와 학문 대결을 해보자. 내가 정말 도깨비라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니냐? 학문 대결이요. 재미있겠네요. 도깨비는 흔쾌히 승낙했다. 최 훈장은 자신있게 첫 번째 문제를 냈다. 그럼 묻겠다.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의 이름을 모두 말해보거라. 쉬운 문제네요. 태조 이성계, 정종 이방과 태종 이방원, 세종 이도, 문종 이양, 단종 이용이, 세조 이후, 예종 이열, 성종 이열, 연산군 이용, 중종 이여. 도깨비는 줄줄 외웠다. 최 훈장은 당황했지만 다음 문제를 냈다. 그럼 이번에는 사사삼경의 내용을 설명해보거라.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죠. 논어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도깨비는 이것도 술술 설명했다. 최 훈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마지막 문제다.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보거라. 도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훈장님은 지금 이 도깨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최 훈장은 깜짝 놀랐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자들 앞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체면이 서지 않을 텐데 하고도 걱정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정확히 맞았다. 최 훈장은 할 말을 잃었다. 욕심쟁이 부자의 욕망. 도깨비 방망이를 노리는 탐욕.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부자가 도깨비 소문을 들었다. 그는 평소 돈과 재물에만 관심이 많은 욕심쟁이였다. 도깨비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도깨비라고? 그럼 도깨비 방망이도 있겠네. 돈 나와라 뚝딱, 쌀 나와라 뚝딱 하는 그 방망이 말이야. 이 부자는 밤을 새워가며 도깨비를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김진산의 집으로 향했다. 한밤중 도깨비가 나타나자 이 부자는 번쩍 달려들었다. 도깨비님,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이부자라고 합니다. 당신을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도깨비는 갑자기 나타난 이 부자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모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겸손하지 마세요. 도깨비님께는 만능 방망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망이만 있으면 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금은 보화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부자의 눈은 욕심으로 반짝였다. 도깨비는 어이없어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망이 없어요. 그냥 청소나 하고 간단한 마법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럴 리가요. 모든 도깨비는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부자는 믿지 않았다. 그는 도깨비 주위를 맴돌며 방망이를 찾기 시작했다. 어디 있죠? 분명히 숨겨놓았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이 맛있는 음식들과 바꿔주세요. 도깨비는 점점 짜증이 났다. 이부자는 정말 끈질겼다. 정말 없다니까요. 저는 빗자루 도깨비라서 청소밖에 못해요. 그럼 적어도 돈 조금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제발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이부자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다. 도깨비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정말 간절하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정말요? 뭔가요? 이부자의 눈이 번쩍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뭐든지 하겠어요. 도깨비는 빗자루를 들어보였다. 이 빗자루로 온 마을의 모든 집 마당을 하룻밤 사이에 다 쓸어야 해요. 그러면 아침에 각 집 마당에서 동전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쉽네요. 이부자는 기뻐하며 빗자루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마을에는 100가구가 넘는 집들이 있었고 각 집마다 마당이 제법 넓었다. 헉헉 이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부자는 숨이 차기 시작했다. 평소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노동이었다. 아니야, 돈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해.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이부자의 체력은 바닥났다. 겨우 10집 정도 쓸었을 뿐인데 온몸이 아팠다. 못하겠어. 이런 일은 나한테 맞지 않아. 결국 이부자는 포기하고 빗자루를 내던졌다. 그 순간 도깨비가 나타났다. 포기하시는군요. 네, 미안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김진사님처럼 말이죠. 이부자는 부끄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의 일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반격, 도깨비를 물리치기 위한 작전. 며칠 후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웃 마을에서 온 떠돌이 중이 도깨비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러분, 도깨비는 분명히 불길한 존재입니다.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무명이라 불리는 이중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그의 말에 넘어간 일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깨비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콩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고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됩니다. 무명중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김진사와 이돌쇠, 그리고 최훈장은 반대했다. 그 도깨비는 나쁜 도깨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김진사가 항변했지만 불안에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아니야. 중님 말씀이 맞아. 도깨비는 위험해. 그날 밤 무명중을 따르는 마을 사람들이 김진산의 집을 포위했다. 그들은 손에 콩주머니와 빗자루, 그리고 닭을 들고 있었다. 도깨비야, 나와라. 우리가 널 쫓아내겠다. 마당에 나타난 빗자루 도깨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가 있으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했어. 어서 사라져. 마을 사람들이 콩을 던지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콩에 맞아 아파하며 뒤로 물러났다. 아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해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명중의 부추김에 더욱 흥분했다. 빗자루로 때리려 하고 닭을 울게 해서 도깨비를 괴롭혔다. 그만해.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 도깨비는 나쁜 놈이 아니야. 우리 집 청소도 해주고 해로운 일은 전혀 안 했어. 김진사님, 물러서세요. 중님 말씀이 맞아요.
이때 이돌쇠도 나섰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도깨비가 정말 나쁜 놈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우리 마을이 더 깨끗해졌잖아요. 최훈장도 동참했다. 맞습니다. 나도 직접 확인해봤는데 이 도깨비는 학식도 뛰어나고 예의도 바릅니다. 하지만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이 더욱 거세게 공격하려는 순간 도깨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싫으시다면 떠나겠어요.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100년 동안 혼자 있다가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이렇게 미움받을 줄은 몰랐어요. 도깨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떠나겠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진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무명중이 반대하려 했지만 김진사가 강하게 주장했다. 하룻밤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 정도 인정은 베풀어야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뜻밖의 결말, 도깨비가 진짜 원했던 것.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김진산의 집에 모였다. 도깨비가 약속대로 떠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깨비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지? 도망친 건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중에 김진사가 집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여러분 도깨비를 찾고 계시나요? 그래, 어디 있어? 약속했잖아. 김진사는 마루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평범한 낡은 빗자루가 기대어 서 있었다. 저기 있어요. 뭐, 그건 그냥 빗자루잖아. 맞아요. 이제 다시 그냥 빗자루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김진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도깨비가 저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정말 원했던 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김진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그래서 다시 평범한 빗자루로 돌아가기로 했대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도구로 생각해 달라고요. 이때 무명중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정말인지 어떻게 알아? 혹시 속이는 건 아닐까? 김진사는 빗자루를 들어보였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정말 그냥 빗자루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빗자루를 만져보았지만 정말로 평범한 빗자루일 뿐이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무명중이 갑자기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다른 마을로 가봐야겠소. 할 일이 끝났으니까. 중님, 왜 그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하세요? 이돌쇠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때 최훈장이 무언가를 눈치챘다. 잠깐 혹시 당신이 진짜 도깨비는 아닌가요? 무명중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를? 도깨비가 사라지자마자 당신도 떠나려고 하고 어젯밤에 유독 도깨비를 쫓아내자고 부추겼잖아요. 최훈장의 지적에 마을 사람들도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무명중을 바라보았다. 혹시 질투가 났던 건 아닌가요? 빗자루 도깨비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그 순간 무명중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더기를 뒤집어 쓴 못된 도깨비의 모습이었다. 들켰군. 맞아, 나는 진짜 나쁜 도깨비야. 그 착한 도깨비가 너무 미웠어. 정체가 드러난 나쁜 도깨비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마을 사람들이 애워쌌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너를 쫓아내겠어. 마을 사람들이 콩을 던지고 빗자루로 때리자 나쁜 도깨비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으아, 다시는 안 올게. 나쁜 도깨비가 사라지고 나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김진사는 다시 빗자루를 마루 끝에 세워두었다. 고마워. 친구야, 네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이제 알겠어. 평범하게, 하지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건 말이지. 빗자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김진사는 더욱 정성스럽게 빗자루를 사용했고 마을 사람들도 도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자, 어떠셨나요? 빗자루에서 태어난 도깨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무서운 도깨비가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했던 착한 도깨비였다니
정말 반전이었죠. 진짜 나쁜 건 질투심 많은 가짜중이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우리 조상들은 오래 사용한 물건에도 영혼이 깃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죠. 여러분도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 한 번 더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메밀묵 한 그릇으로 도깨비와 친구가 된 선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전설도 알려주세요.